자, 여러분 이해란의 통일약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약과가 이렇게 하나 먹고 해야 되는데 하나 드실래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약과 좀 잘 나갑니까? 저 잘 나가야 되는데. 아, 잘 나가요. 저기 내가 광고까지 했는데 안 나가고. 슈프님께서 광고해 주신 덕분에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잘 나가서 어떻든 그 능라밥상하고 그 예. 음식연구소하고 있는 식구들이 그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 예. 밑에 예, 몇 그렇죠. 분이나 일을 하시죠? 지금 12명 12명. 일하고 있고요. 그 식구들이 다 돈 좀 버셔야 된다고. 그렇죠. 그 안타까운 게 이제 북한에서 그 의사를 산부인과 의사를 하다가 부인이 그 간 질환이 생겨가지고 그 북한에서는 도저히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6년도에 가족을 데리고 탈북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 의사라는 그게 전혀 뭐 이렇게 인정이 안 되죠. 인정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막노동을 하다가 어느 그 청소용역 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이분이 그 빌딩에서 떨어져가지고 유리창을 닦다가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상당히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울하겠네요. 예, 마음이 아프죠. 근데 뭐 사고야 뭐 안전사고야 늘 어디든지 있을 수 있긴 있는데 월급도 140만 원 받았더라고요. 140만 원 받았대요. 유리 닦는데요. 그 청소 일을 하는데 뭐 월급이 한 140만 원 정도 됐대요. 그래서 안타까웠던 게 우리 회사 오지 그러면 유리창에서 떨어질 일도 없고 우리는 140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제가 아니, 약간을 많이 떨어져 죽었다는 게 말하자면 빌딩 유리일 텐데 예. 거의 140만 원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뭐 모르겠어요. 140만 원 받았대요. 거기 뭐 뉴스에 나오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보통 빌딩 유리 청소하는 분들이 이제 주말 되면 인수봉 이런데 그 예. 바위도 타고 약간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고공공포증도 없애야 되고. 예. 그래서 급여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꽤 내려오신 지 벌써 10년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그렇죠. 2007년도에 오셨는데 그 부인은 가는 나왔고요. 뭐 나왔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 애들이 둘이 있고 그 부인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가장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가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추락사를 당하셔가지고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이 소식이 제발 북한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가겠죠. 또 북한에는 그거 가지고 막 떠들고 왜냐? 있던데. 북한에서는 의사였는데 그 봐라 탈북해서 거기까지 기어가더니 결국은 청소나 하다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얼마나 선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나 제가 모시고 있는 그 우리 직원분들 잘 대우해서 월급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뭐 근심 이게 걱정이 정말 많아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자본주의라는 걸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많이 줄 수가 없는 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 아니 근데 뭐 자본주의 아닌 다른 체제는 다른 체제도 뭐 계속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망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볼 때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저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국가에서 배급을 받아 먹으면서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그 보니까 노예지 뭐. 노예가 그런 거더라고요. 예, 별게 아니고. 노예지 뭐. 예, 그렇게 살던 때보다는 내가 정말 강된장에다가 밥을 말아 먹더라도 그래도 하고 싶은 소리 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밥을 주는 사람이 자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밥을 주면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기 밥은 자기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는 북한은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배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좋은 직장은 떠날 수가 있어요. 좋은 직장, 좋은 그 일도 안 하고 사무직 이런 건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난 다음에 선택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탄광이나 광산 이런 그 중노동은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노예처럼 묶이는 거죠. 묶여 있죠. 지금 탈북이 계속돼요. 얼마 전에 태영호 공사 들어왔고
또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또 그동안 김정은이 자금 관리하던 사람이 지금 제3국에서 네. 대기 중이라 그러고 또 어제 또 저기 서해안으로 3명이 배를 타고 그분들은 어떤 경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기잡이 나갔다가 배가 난파당해서 기가 고장이 나서 표류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표류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애따 잘됐다 우리 난가겠다 그러고 이제 한국에 남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배들이 이제 자주 이쪽으로 오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도 배 하나가 와가지고 5명이 왔는데 2명이 돌아갔어요 그때. 맞아. 예, 2명이 돌아갔는데 3명은 여기 남고. 예, 그 자유 의사에 따라서. 예. 근데 그때 올해 왜 우리 그 13명 식당 종업원이 오니까 예. 우리나라 민변 사람들이 그 뭐 인신구제를 했다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인신구제 다 돼서 나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말이 없어 뭐 별로. 그러니까 그 인신구제 지금이야말로 와서 좀 도와주지.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3명이 여기 있겠다. 2명은 북한으로 가겠다. 돌아갔는데 북한에서 웃겼다는 거예요. 왜 왔니? 아니 여기 남은 사람은 당원들은 다 안 돌아갔는데 오. 비당원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 당원이 교육을 더 잘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원은 왜 다 그 변절했는데 비당원은 왜 다 변절하지 않고 돌아왔냐? 역시 비당원은 비당원이다. 저렇게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당원도 못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이제 북한 사람들 그 속에서 그때 예 아주 그 이게 그 좀 뭐 웃기는 그런 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에서 지금 또 탈북자들을 지금 잡겠다고. 저거로 뭐 중국으로 몇 명이 갔다고? 300명씩 뭐 지금 공작조를 파견하고. 그런데 그 300명 중에서 탈북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탈북자를 잡으러 보냈는데 탈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데요? 외국에 나가는 그 비자 내주는 거를 탈북 증명서라고 그러는데요. 탈북 증명서, 탈북 비자. 예. 굉장히 그 역설적이다. 예. 하긴 뭐 태영호 같은 공사도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이제 우리 요즘은 탈북이 하도 많아져가지고요. 우리 인민반에서도 다 탈북해서 왔어요. 인민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북한에 살 때 우리 인민반에 있던 사람들. 인민반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여기 뭐예요 그거? 통반 같은 통반, 동네. 예, 같은 동네. 그걸 인민반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뒷집에 살던 여자가 탈북에 왔습니까 지금? 탈북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탈북한다면 어떻게 됐냐? 우리 탈북한다면 우리가 가족 대망명이 돼가지고 엄청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뭐 비판서도 지우고 뭐 하여튼간 좀 그 했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북한 당국이 막 힘들게 하는데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돌아앉으면 야, 잘 갔지. 잘 갔지. 그래서 야, 그때 좀 미리 알았으면 거기 좀 하여튼간 좀 붙어서 어떻게 하나 좀 따라갔을 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탈북자를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하면 할수록 탈북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아니 지금 300명이 중국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으로 가서 지금 뭐 탈북자로 위장을 하거나 무역업자로 위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탈북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을 색출한다는 건데 본인부터 이제 탈북의 기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제 역설적으로 제 얘기는 지금 중국에 인력 수출을 많이 해요. 북한이. 그래서 그 공장들에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보니까 뭐 병아리 닭 공장에도 나와 있고 그 옷 만드는 회사에도 많이 나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옷 공장이 많다 그래요. 네, 옷 공장 그 이번에 그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그 인력이 다 그쪽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봉제를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숙련된 그러니까 숙련공이네. 숙련된 그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에 그 많이 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개성공단에 나온 애들은 돈을 좀 비싸게 받는데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잘 훈련된 그러니까 숙련공들이니까. 숙련공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탈북이 자꾸 이렇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단속한다고 보냈는데 단속하는 자는 그걸 안 하냐고요. 이게 보니까 이 비리라는 게 말입니다. 이게 항상 보면 연관성을 가지더라고요. 이게 그 북한에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관성이라 하면 그러니까 비리가 하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비리는 없다는 거죠. 주변인들이 다 연결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리라는 게.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 그 비리의 몸통이 김정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북한에서 이게 웃기는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탈북을 막 하잖아요. 많이. 그럼 그 탈북을 주로 주도하는 게 국경경비대란 말입니다. 예. 이게 그 탈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국경경비대가 봐주니까 탈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그래서 중앙당에서 이제 검열하러 내려와요. 검열 그룹파가 내려오면 탈북이 탁 스톱해요. 멈춰요. 그러면 뇌물을 줘야 되는데 이 중앙당 그룹파인데 뇌물을 줘야 되는데 뇌물이 없는 거예요. 비리가 일어나야지 뇌물이 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뇌물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 이제 막 그 밑에 있는 일꾼이 막 그 높은 사람한테 와서 뭐 부장이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이번에 온 사람들한테 그룹바한테 이건 좀 뭘 좀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면 야 오늘 저녁에 몇 명 넘겨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가 탈북을 시키는 거죠. 돈 받고. 그러니까 그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비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0명 저가 지금 내려왔으면 그 안에도 별의별 그 일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300명 중에 탈북하지 말라는 뭐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쓰면 쓸수록 그 자기는 입장이 더 난처해지죠. 그 지금 태호 이번에 느끼시기에 이번에 왜 배가 표류해서 어부가 세 명이 넘어왔잖아요. 네. 표류인가요? 아니면 일부러 내려온 건가? 글쎄 어떻게 딱 직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별로 태풍이 안 불었어요. 그런데 표류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오고 보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데인데. 그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탈북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경은 다 차단했다고 했는데 국경을 차단하니까 해외에서 탈북이 지금 번물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바다에서 또 탈북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하면서 북한군의 동요가 심하다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거기다 지뢰를 좀 가뜩 또 이제 더 많이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탈북할까봐. 지금 김정은의 지금 이 머릿속에는 탈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또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하나 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해야지 뭐. 아니 그거 아무리 쏴도 탈북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김정은이가 그래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한의 정북 세력인 것 같아요. 왜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걸 이제 쏘면서 오늘 보니까 뭐 이게 사드로서도 막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걸 왜 쐈겠습니까? 지금 사드 지금 그 배치를 넣고 사드 배치를 넣고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도대체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녹을 먹은 사람들이 맞나 아니나 이런 그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김정은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SLBM 이것은 뭐 사드로서도 못 막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싸가지고 이거 막지도 못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지금 계속 또 부추기려고 또 쐈겠죠. 근데 진짜 좀 난 신기한 게 대한민국은 그 중요한 군사 결정을 하는데 백성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겁니까?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주주의니까 그런가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야당 정치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나라를 지키는 데서만큼은 대한민국 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아직은 그렇지 않죠. 아니, 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늘 비판을 합니다마는 한국 사람들이 지난 근 1000년 가까이 800년 뭐 이렇게 말하자면 주먹을 쥐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게 몸속에 녹아서 흐르고 있고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밖에 와서 협박을 하면 두려워서 안에서 내분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그런 지경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중국만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안 무서워하던데. 미국도 무서워하겠죠. 미국 무섭다는 말은 안 일본도- 하잖아요. 그 뭐 미국하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그래도 이제 논리가 있는 나라고. 아니 미국이나 일본하고 손잡자 그러면 친일파 매국노를 매도당하는데 중국하고 손잡자 그러는 거는 뭐 애국자로 이렇게 아니, 이제 애국자는 되더라고요. 무슨 애국?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그런 건가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군사 비밀은 좀 보호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뭐 야당을 하시거나 또 이런 좀 어떤 그 이 대한민국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좀 그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완전히 그거를 들고 나가서 막 떠들어대니까 이게 무슨 싸움할 때는 비밀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비밀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왜 탈북자를 뭐 암살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때. 있죠. 지금도 그 도끼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고 최근에도 그 어느 사무실에 그 이 도끼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협박 서퍼가 또 이제 도착을 했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그런 그 것들은 탈북자 다 단체 사무실에 예, 그런 것들은 다 국내에서 그 암양하고 있는 그 고첩들이 거첩이나 뭐 정부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이 하는 짓이고 뭐 그런데 이제 지금 좀 그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통행의 자유가 이게 상당히 개방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조선 쪽에 탈을 쓰고 들어올지 탈북자의 탈을 쓰고 들어올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 아니 그 어죽하면 그 채령의 그 조카가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그 사건도 돈을 미스테리예요. 인출하러 저기 왔다가 체포됐잖아요. 그 친구는 그때 올 때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왔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외국 왔다 갔다 했겠지. 글쎄 그 뭐 왜 왔다 갔다 했던 얘기는 없는데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돈 찾으러 왔고 그래가지고 왔다가 체포됐잖아요. 그때. 은행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나 잘 알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 은행에 돈 찾으러 왔다가 어쨌든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제 개방된 나라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에서는요 탈북할 이게 그 국경 연선을 지키는 그 국경 경비대의 의무가 이게 탈북만 그 단속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를 더 단속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건너갈 때는 별로 좀 안 잡아요. 그런데 올 때는 100% 잡아요. 왜냐면 그 속에 간첩이 끼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전제하에 또 뭐 어떻든 중국 갔다 오면 그 속에 뭔가 또 뭐 있으니까. 돈도 돈도 있고 물건도 있고. 예. 뭐. 근데 우리는 그 한국은 보니까 뭐 숙박 검열 같은 것도 전혀 없잖아요. 뭐 통행증 검열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얼굴 뭐 이렇게 뭐 외국인으로 다녀도 상관없고 아무 거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거주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아무나 다른 동네에 막 가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에다가 숙박 검열이라는 거를 맨날 해요. 밤 잘 때 새벽 뭐 2시, 3시 때 전국에 이제 숙박 검열령을 내려가지고 동시에 검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동시에 하니까. 아니 검열이라 그러니까 숙박 검열이라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 그 저 위안소의 아가씨들 위안소의 여인들하는 저 강의에 보면 거기도 숙박 검열 있어요? 그럼요. 그 위안소에 네. 드나든 그 말하자면 그 위안부가 있고 예. 이 위안부가 상대한 남자들을 다 적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 누구 장교 얼마 받았다. 돈 받았어요 그때? 다 돈 받고 하는 거죠. 그 강제로 그냥
아니 군대에서 다 관리하는 거니까 다 돈을 주고 돈 주고 한 거예요? 책정이 돼 있죠. 장교는 예를 들어서 오버나이트도 가능하다. 또 하사관 이하는 뭐 짧은 밤만 가능하다. 그 돈은 얼마다. 좀 조심스러운데 그 뭐 합리적이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창제도가 원래 일본이 하고 있고 또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하고 있던 공창제도를 그대로 옮겨간 게 군 위안소였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다 무료 서비스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모르죠. 혹시 돈 떼먹고 달아난 아니 떼먹는 거하고 아예 주지 않기로 되어 있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아니죠. 그 위안소 여기도 어디 책이 있습니다만은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런 걸 보면 위안소 관리인 말하자면 포주와 포주 밑에서 일하는 관리자가 매일 아침에 하는 일은 돈을 걷어가지고 그 아가씨가 지정한 은행 구좌에 넣어주는 일이에요. 그렇구나. 넣어주는 일.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 빚도 갚아주고. 김정일보다 낫네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청이 같은 소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청이 같은. 김정일은 애들을 다 공수에다가 그냥 다 공짜로 해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심청이 같은 가난한 집에 그 딸들이 취업 사기 또는 뭐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는 취업 사기로 해서 나와서 이제 그 일에 종사하면서 그래도 돈을 벌면 그거 돈을 모아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 빚도 갚아주고 또 자기 오빠나 남동생 대처에 도시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시절에 희생했던 누나들이죠. 자기 한 몸을 던져서. 그러면 그거 희생했던. 왜곡된 게 좀 많이 있는가 보죠. 그것도 뭐 왜곡됐나요? 이것도 글쎄요. 왜곡됐다고 잘못 그건 뭐 말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라고 또 하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그 신화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말하자면 성노예라고 하는 관념이 하도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그러니까요. 말하기가 좀 위험. 매춘과 성노예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규정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많기는 한데 상당 부분은 아마도 대부분은 그 당시 일본과 서울에 한국에 있던 근데 유독 또 경상도에서 많이 갔다 그래요. 근데 경상도 아가씨들은 이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보다도 아마 경상도 지역이 더 가난했고 그랬을까요? 그 농업적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경상도 지역이 더 가난했고 소위 그 경상도 지역의 그 전래의 가부장적 농촌 사회까지 지배하고 있던 가부장적 질서가 더 강했기 때문에 아마도 왜냐하면 그 당시 농촌이라는 게 첩이라든지 무슨 뭐 전통적인 노비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바닥에 있는 여성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에게는 평소에도 말하자면 엄청난 억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상도에서 많이 위안부로 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용훈 교수 그 강의 동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건 그 얘기고 아까 예를 들어서 암사라고 하는 얘기. 그거는 옛날에 박상학 씨가 한번 그때 그 뉴스에 크게 났는데 박상학 씨를 이제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고정간첩이었나요? 아니죠. 고정간첩은 아니고 얘기하기 곤란합니까? 아니 뭐 얘기하기 곤란한 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탈북자신데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뭐 공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이제 또 어디 탈북자 단체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그 중국에 가셔서 사업을 하신다고 이제 가셨는데 그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그 압박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대북 사업을 처음에는 한다고 제가 아는 다른 분이랑 대북 사업을 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대북 사업을 하려면 북한
고위 관리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돈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또 박상학 씨를 그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 만나러 가게 된 장소에 갈 때 이제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이 체포됐죠. 근데 독침을 갖고 있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침은 뭐 찌르는지 안 찌르는지 모르잖아요. 그 독침은 그러면 그 제공받은 거겠죠. 제공받은 거겠죠. 예, 그래서 박상학 씨는 왜 북한의 삐라를 이제 그 운동을 지금도 하시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박상학 씨가 이제 그렇게 그 많이 좀 언론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한 사람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위축될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거 이제 테러리즘이죠. 예, 그래서 테러죠. 그때 그 이한용 씨도 왜 예. 그 암살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수법을 지금 또 써서 탈북자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 경우에 이게 암살에 가담한 자가 탈북자다. 이렇게 되면 탈북자 사회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서 그 민생단 수법이라 그래요. 그거를. 민생단. 예. 그건 무슨 그 말이에요? 민생단이라는 게 뭐냐면 일제 때 뭐 이게 진짜 있은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제 때 그 항일발 지산 무슨 군고지 이런 데에 그 이 일본 놈들이 이 그 친일파들을 이렇게 이제 밀어 넣어 가지고 몇 명을 그 밀어 넣어 가지고 그 이제 뿌락치로. 네, 뿌락지를 밀어 넣어 가지고 거기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제 누가 민생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들어온 뿌락치를 민생단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그 민생단이 이제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민생단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이런 사태를 이제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걸 이제 민생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끼리 이제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생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서로끼리 이렇게 싸우게 하는 거를 민생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든 요즘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아마도 지금 박상학 씨에게 테러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북한 돈과 함께 말하자면 독침을 받아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나왔어요. 체포됐는데. 뭐 몇 년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참 간첩해도 되긴 되겠더라고요. 왜 뭐 걔도 금방 나오니까. 참. 근데 어떻든 이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아마 태공사도 영국에서 들어오면 유럽을 거점으로 한국의 종북 인사들에게 혹시 건네진 자금을 태공사가 좀 알지 않을까? 근데 알아도 필요 없는 게요. 이미 그런 자료들을 제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미 온 탈북애들 중에 얼굴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요. 근데 소용이 없더라. 저도 봤어요. 리스트. 지금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도 있고요. 북한에 돈 받은 사람이 예,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손 못 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안 잡더라고요. 김태산 탈북자 중에 김태산 씨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그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게 뭐 아주 조심스럽게 갔는데 뭐를 이렇게 하나 딱 여니까 거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남한인성. 예, 남한에 있는 아주 고위 인사가.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간첩이 놀랐다는 거예요. 남한에 이렇게 이 북한에 추종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간첩까지도 놀랐다고 이제 그러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는 공개를 안 했죠, 이름이.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 공개했다가 무슨 메카시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전 대한민국 보니까 뭐 애들이 무슨 흑수저, 헬조선 뭐 조그맣게 해도 이 시장 경제만큼, 그 시장 경제 시스템만큼 모든 사람에게 페어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시장 체제가 너무너무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법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금 간첩을 제가 간첩하는 게 분명한데 간첩을 간첩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박사 그 명단 내 몇 사람 그래도 기억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예, 지금 말은 못하지만. 하면 안 되죠. 예, 그럼 아니 저도 몇 사람은 알아요. 몇 예. 사람 우리나라 문인 중에 또는 일본에 가서 조총련을 통해서 돈을 받았던 정치인 아유 많죠. 뭐 몇 예. 사람이 나도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정치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나중에 그 독일이 망하고 나서는 그 문자 그 명단이 다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정북 세력이 통일되는 걸 안 바랄 제일 수 싫어하는 있어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 야, 내가 정말 능력만 되면 북한의 그 만포에 문서고라는 게 있어요. 뭐 북한에서 듣기로는 그 만포 지하에 그 문서고가 있는데 그 문서고에는 모든 자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서 훔쳐왔으면 좋겠어요. 통일되기 전에. 그가 막 통일되는 시점이 되면 누군가가 그거를 폭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걸 아니 지켜야 됩니다. 들고 누군가가 그걸 들고 올 겁니다. 들고 올까요? 들고 옵니다. 나는 그 정북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먼저 가서 폭발시킬까봐 걱정인데. 폭파시키려고 할 텐데 아마 들고 올 겁니다. 그 미국에서 메카시에 희생되었다고 조작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그게 다 많은 현실적으로 맞았다면서요. 사람들이 진짜 간첩이었다는 게 소련이 망하고 드러났거든요. 글쎄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사위원회 뭐 이런 데서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고 신원이 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통일되고 나면 진짜 간첩이었다고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러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받은 건 다 어떻게 되나요? 다 뺐어야죠. 뭐. 그것도 뺏을 수 있어요? 뺐어야죠. 아니 뺏는 것뿐만 아니고 그때 그렇게 허술하게 보상금을 주었던 애들 중에서는 또 혹시 간첩이 없나를 다시 조사해 봐야 되겠지. 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할 일이 있겠죠. 근데 독일에서는 슈타지 문서가 나오는 바람에 그 동독의 간첩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죠. 서독의.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의 그 비서까지 간첩 짓을 했다는 게 다 드러났죠. 아마 우리나라도 뭐 별로 못하진 않을 겁니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 태영호 공사가 들어오면서 적어도 유럽에서 스위스에서 많이 돈을 줬다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돈 받은 무슨 뭐 저명한 문인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본인은 이거 보면은 아 내가 내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속이 찔리겠어요. 아, 그게 유명한 문인도 그 북한 공작금을 받고 무슨 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이러면 형식은 다른 이름을 아니 근데 빌렸겠지만.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요. 2천만 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난 금액까지 숫자까지. 나왔다. 예, 금액까지 2천만 원 받았대요. 어쨌든 언젠가는 근데 우리가 돈 2천만 원 돈도 아닌데. 아, 그 한참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모든 진실을 100일 하에 마치 거울을 쳐다보듯이 알게 되는 날이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우리가 100일 하에 진실에 직면하는 시간이 언젠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탈북자들이 그런 한 조각 한 조각씩의 편린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재구성해서 그 한 조각 한 조각을 모자이크처럼 만들어 나가고 언젠가는 그것을 이제 원본과 대조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시간이 올 거고 또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우리는 싸워야죠. 근데 우리 친척 중에 간첩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대남 공작원에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육촌. 왔다 갔다 했나요? 예. 한 몇 번 파견됐어요. 그래서 공작원으로 활동했었거든요.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탈북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기가 여기 와서 선 맺었던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그 김부겸 씨가 그랬나요? 저 누구 실제로 간첩이었는데 그 나중에 그 전향을 한 분이에요. 네. 전향을 했는데 자기가 간첩이라고 밝혀도 예.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안 믿죠? 믿지도 않고 신고도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간첩이라고 밝혔는데도 말하는데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사실은 우리의 그 이런 어떤 사법부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가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이거를 정치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어느 순간이 오면 여기를 좀 잘 정리해 진실이 주시면 좋겠어요. 언제까지나 가려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이해란 박사 같은 분들이 눈을 번쩍번쩍 뜨고 역사의 진실을 지켜주셔야죠. 언젠가는 때가 옵니다. 예? 언젠가는 때가 오니까 올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기다려야지. 그동안에 우리 통일약과 통일약과나 열심히 팔아야지. 먹으면서 체력 단련도 하고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